아삭거리는 줄기 잎 사이로 입안에 은은하게 퍼지면서 기분 좋게 톡톡 터지는 듯한 알싸함. 봄의 입맛을 거침없이 돋우는 이 명품나물. 새콤달콤 무쳐도 참치 연어회나 초밥에 그리고 국수 위에 고명으로 올려보세요. 봄이 한가득 입안에 터집니다. 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지난 속속이풀 영상이 댓글을 항의하던 중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그 영상 속에 속속이풀과 비교 설명으로 나온 황새냉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고요. 또한 여러 댓글에서 속속이풀을 황새냉이로 알고 있었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물 촬영을 위해 나왔는데요. 저기 아래 논일로 바쁘신 주인 어르신의 허락을 받고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황새냉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새냉이는 주로 이렇게 섭이 아주 많은 논밭 주변이나 강변의 모래토 그리고 물이 고여있는 습지 주변 등에서 많이 자생을 합니다. 황새냉이는 속속이풀보다 물을 더 좋아하는데요. 참고로 속속이풀은 습이 다소 많으면서도 배수가 잘 되는 논밭의 안이나 강변 주위 등에 많고요. 냉이는 햇볕만 잘 들면 비교적 특별한 자색 환경 조건을 따지지 않고 두루 자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발견 함국률로만 따지면 냉이, 속속이풀, 황새냉이 순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이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속속이풀입니다. 뿌리가 분지형으로 크고 길게 발달해서 푸짐할 뿐만 아니라 그 맛 또한 아삭아삭하면서도 약간의 냉이향과 약간의 매콤함을 가진 일품의 뿌리나물이라고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속속이풀의 매콤함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살짝 데친 후에 나물로 이용하면 매콤함이 싹 사라집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참고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보세요. 아주 앙증맞게 작은 내장에 하얀색 꽃이 피어 있는데요. 이것이 곧바로 황새냉이의 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식물들은 모두 열십자로 내장의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십자화죠. 이 하얀 황새냉이 꽃자리에 6, 7일경이 되면요, 길게 생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성명자라고 합니다. 이 성명자는 눈을 밝게 해주고요, 눈에 통증으로 눈물이 날 때, 그리고 복통이나 여통 등의 통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잎을 한번 보세요.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속속이풀과는 잎이 많이 다르죠. 잎의 모양이 속속이풀에 비해서 갈라진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는 농수로인데요. 이 옆에 둑을 한번 보세요. 이런 곳은 그냥 보더라도 섭이 아주 많죠. 그죠? 보기에도 이렇게 섭이 충분한 곳에 황새냉이가 많습니다. 이처럼 찾고자 하는 나물이 선호하는 자생지를 미리 알아두면요, 시간도 절약되고 좀 더 쉽게 원하시는 나물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것도 황새냉이인데요. 속속이풀이나 냉이의 잎과는 많이 다르죠. 그죠? 잎을 하나 떼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잎의 제일 위에 있는 잎장을 정소엽이라 하고요, 그 아래 양옆으로 내려간 잎장을 측소엽이라고 합니다. 이 황새냉이는 정소엽, 다시 말해서 제일 꼭대기의 잎이 양잎의 측소엽보다 일반적으로 큰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만 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환경 조건이나 자생 조건에 따라서 정소엽과 측소엽의 크기가 같은 것도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구분의 일반적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유사한 식물과의 근본적 구분 방법은 되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 황새냉이와 지상부만 보면 거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닮은 좁쌀냉이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야기가 나온 참에 황새냉이와 좁쌀냉이의 비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나무의 차이를 줄기에 털이 많고 성장하면서 직립으로 고추 쓰면서 줄기 잎들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빽빽하면 좁쌀냉이로 보고요. 반면에 줄기의 털이 상대적으로 적고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줄기가 성장을 하고 줄기 잎들이 듬성듬성 분포하면 황새냉이라고 그 구별의 기준 등을 SNS 등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 일반적 구분 기준으로는 타당하지만 털이 많고 적음이나 줄기의 직립 여부 그리고 줄기표의 밀도 등은 자생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좁쌀냉이를 황새냉이의 변이적으로 본다면 더욱 그 구별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태학적 연구 과정에 의하면요, 주로 섭지에서 자생을 하던 황새냉이가 육지로 퍼져서 정해가는 과정에서 섭지에서 살면서 물은 땅에서 유용했던 수염 뿌리의 형태가 보다 딱딱한 지대에서 더 유용한 굵은 뿌리 형태로 변이한 것이 아닌가 추론을 해봅니다. 물론 둘 다 맛있는 나물이라서 굳이 구분치 않더라도 상관이 없지만요, 꼭 구분하거나 알고 싶다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제가 아주 간단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구분의 답은 잎과 줄기의 지상부에 있지 않고요, 땅속의 뿌리에 있습니다. 황새냉이의 뿌리는 수연 뿌리, 즉 가는 여러 개의 실뿌리, 좁쌀냉이의 뿌리는 비후형 뿌리, 다시 말해 주된 굵은 뿌리가 내려가면서 여러 개로 나누어지면서 다시 가늘어지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만 기억을 하시면 어려울 것도 없고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돈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좁쌀냉이는 우리 주변에 찾기 어렵고 나물로서 이용할 때는 구별의 실익도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애써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면서 찾아다니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황새냉이에 유사해 보이는 냉이와 속속이 풀 그리고 좁쌀냉이까지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잎은요, 냉이와 속속이 풀은 대부분 마주나기를 하고요, 황새냉이 그리고 좁쌀냉이는 어긋나기를 합니다. 다음 잎의 모양은요, 속속이 풀은 마치 가시를 발라놓은 듯 가지런하면서도 좁은 피층의 잎을, 냉이는요 속속이 풀에 비해 비교적 완만한 피치병의 잎을, 마지막으로 황새냉이와 좁쌀냉이는 갈라진 둥근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잎과 털이 많고 적음, 줄기의 진 여부 등은 우리가 봄에 나물로서 이용할 때 일반적 구분 기준은 될 수 있지만요, 자생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뿌리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제일 쉽고 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냉이는 대부분 맷뿌리의 형태, 속속이 풀은 분지형 뿌리, 황새냉이는 수연 뿌리, 좁쌀냉이는 비우형 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쏙도 편하고 나물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황새냉이의 뿌리 형태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시냇가에 와서 뿌리를 한번 깨끗이 씻어 봤습니다. 보세요, 하얀색의 수연 뿌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죠, 그죠? 이 뿌리 역시 아주 맛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황새냉이는 수연 뿌리, 속속이 풀은 굵고 긴 분지형 뿌리다 하고요. 그럼 논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나무들 구별 때문에 어려워하시던 분들,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황새냉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줄기는 가늘지만 마치 새싹 채소를 씹을 때의 아삭거림, 그리고 입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연아삽이 겨자의 맛과 약간 비슷하지만 기분 좋게 살짝 톡톡 쏘는 듯한 알싸함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 황새냉이는 참치나 연어에 여러 회를 먹을 때 무순처럼 올려 먹어도 좋고요, 초밥이나 샐러드 그리고 여러 요리에 고명으로 이용해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혹 구독자님들 중에 횟집이나 일식 혹은 식당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강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황새냉이를 너무 좋아해서 봄에 이 황새냉이의 맛을 못 보면요, 1년 내내 후에 아쉬움으로 다음 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맛이 나왔으니 또 뜻본 김에 제사 한번 더 지내볼까요? 이번엔 이 나물들의 맛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냉이의 맛은 익히 다 알고 있을 것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속속이 풀은 뿌리의 식감은 아삭아삭하면서도요, 약간의 냉이알 품은 매콤함이 느껴지고요, 황새냉이는 냉이와 속속이 풀과는 또 다른 잎줄기의 아삭거림과 기분 좋은 알싸움, 톡톡 터지는 약간의 매콤함이 일품이고요, 좁쌀냉이 맛도 황새냉이 맛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황새냉이는 줄기가 위로 많이 자랐더라도 줄기를 만져봐서 연할 때는요, 얼마든지 꽃과 함께 나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황새냉이는 손질할 때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가 수연 뿌리이고 자생지가 비교적 습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흙이 이 뿌리 사이사이에 많이 껴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부만 잘라서 이용하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요, 뿌리까지 같이 드시고자 할 때는 작은 포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서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성가시기 그지까지 하면서 어찌 먹냐고요? 그렇다면 지상부만 잘라 드시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은 그동안 속속이 풀과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정식 명칭의 진짜 황새냉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난 영상의 댓글이나 SNS 보면요, 어릴 때부터 속속이 풀을 황새냉이로 알고 계시거나 또 아니면 황새냉이를 속속이 풀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때 SNS 상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정명이냐 아니냐의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주변의 훌륭한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차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뜻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연구 실천가 산바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